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 사람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땅 주인이 통행을 막을 수 있을까입니다. 지목이 도로이거나 사실상 도로로 여러 사람이 통행하고 있는 땅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이 도로에 장벽을 설치하거나 펜스를 치고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막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땅 주인의 의도는 토지 사용료를 받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이 도로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하자 보복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와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나 경매씨는 2014년 1월 23일 경북 김천시의 유서 깊은 사찰인 고광사 인근의 임야 5만 9천 평방미터를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만 고광사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임야에 있는 도로가 고광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것입니다. 스님이나 신도, 탐방객이 이 통행로인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아주 오래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가 김천시가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임을 인정하여 농어촌 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해 왔습니다. 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공로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공로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소유자 등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도로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침해받은 특정인은 소유자 등 제3자를 상대로 통행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로는 그 개설 경위나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개설된 도로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으므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굳이 민법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이 토지 소유자는 그대로 도로를 통행하면 됩니다. 나 경매씨는 고광사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 소유 임야에 있는 도로를 통행함으로써 자신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된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하는 의도로 지방자치단체인 김천시를 상대로 이 도로의 포장을 철거하고 인도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하급심 법원은 나시의 도로 포장 철거 및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김천시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나시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천시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여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질서상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권리남용 금지에 해당하므로 나씨의 청구는 인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나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도로 포장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이 도로를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고광사는 나씨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 청구 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고광사에게 민법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서 고광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한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를 공로로 연결하기 위하여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런데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에 해당하면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굳이 민법 제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면서 하급심이 고광사에게 이 도로에 관하여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고광사에게 이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 있다고 보아 나시의 항소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결국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2항은 주위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하급심 결론과 같이 고강사의 도로 통행권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라는 민법상의 상린관계 규정에 근거한다면 나씨는 고강사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 도로가 공로이기 때문에 고강사의 통행권을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향후 토지 사용료와 관련한 분쟁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한편 대법원은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지의 소유자라도 그 도로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로란 공로라고도 불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